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교과서 286쪽을 펴시고 현대소설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출석 과제를 완료하셔야 되고요. 출석 과제가 모두 주관식이기 때문에 수업에 귀를 잘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산포 가는 길을 저희가 4번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한 번당 해야 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되게 재밌는 소설이에요. 같이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287쪽입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소설은 1970년대의 소설입니다. 먼저 써줄게요. 1970년대의 소설이고요. 여러분 혹시 1970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네, 1970년대는 우리나라가 한참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950년부터 계속 이제 사회 발전을 위해서 계속 애쓰다가 70년대는 산업화의 약간 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산업화, 모든 게 다 공장, 그 다음에 뭐 고향 같은 거 다 싹 다 밀어버리고 다 이제 도시로 바뀌어가는 그런 느낌을 일단 보시고 소설을 보면 되는데요. 우선 이 산포 가는 길 할 때 산포에 대해서 스포를 조금 더 해드리면요. 산포는 정씨의 고향이에요. 인물 중 한 명인 정씨의 고향이고요. 자, 산포 할 때 포가 바다고요. 삼이 빽빽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풀이 울창한 바닷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수풀이 울창한 바닷가. 약간 좀 자연을 간직한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씨가 지금 자신의 고향인 산포를 가는 길이에요. 근데 사실 이 산포는 작가가 설정한 가상의 공간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산포라는 이름을 가진 곳은 없어요. 작가가 설정한 가상의 공간. 그렇죠? 얘네가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길이니까요. 산포에 아직 도착하는 건 아니고 그쵸? 가고 있는 그 과정을 그리는 여로소설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너무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여자가 사실 여행할 때 여행하는 여자고요. 로자가 길 로자예요. 그러니까 여행하면서 가는 길이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이 같이 가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좀 끈끈해져요. 그런 것들을 주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공사판을 떠돌아다니는 영달은 공사가 중단되자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방황한다. 자, 첫 번째 인물인 영달이 나왔습니다. 자, 영달이라는 사람은 공사판을 떠돌아다닌대요. 그럼 두 가지를 먼저 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사판에서 일하는 공사장의 막노동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얘가 떠돌아다닌다고 했으니까요. 아, 떠돌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뒤를 읽어보면요.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겠네요. 그쵸? 그래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아,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떠돌이로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장 사무소가 문을 닫을 즈음에 밀린 밥값을 내지 않고 도망치다가 그 정도로 좀 돈이 없었나 봐요. 고향인 산포로 가는 정씨를 만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인 정씨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정씨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감옥에서 막 나온 인물입니다. 감옥에서 막 나온 인물입니다. 네, 두 사람은 함께 산포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감천으로 가던 중 술집에서 도망친 백화를 만난다. 사실 이 산포는 정씨의 고향이지 영다리의 고향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씨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아, 갈 데 없으면 우리 산포로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술집에서 도망친 백화를 만나고 백화는 처음에는 두 사람을 경계하지만 나중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것을 알고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인물은 이 백화는 술집에서 도망쳤다라는 걸로 봐서 어떤 인물이에요? 그렇죠. 술집 작부예요. 술집 작부.
좀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사실상 술집 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같이 술 따라주고 같이 이제 좀 노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사위는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산포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이 눈밭에서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하지만 날씨가 점점 어두워져요. 상황이 좋아요? 안 좋지. 날씨가 점점 어두워지면 뭐가 보이겠냐고요. 안 좋고요. 눈도 더욱 사하얗게 돋보였다. 이 눈이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 갈매나무 그 시에서도 조금 엿볼 수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셋 다 지금 갈 곳이 없어서 방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눈이 계속 와요. 그러면 이 눈은 어떠한 존재겠어요? 그 세 사람한테? 그렇죠. 되게 힘든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지금 셋 다 갈 곳이 없는데 눈이 막 오니까. 그쵸? 그래서 힘든 겨울이라는 계절은 이 사람들한테는 좀 혹독한 배경이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계속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정씨는 벗어서 불가에다 쬐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자, 이 정씨, 아까 기억나시죠? 감옥에서 막 나온 인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옥도 정말 힘들었는데 세상이란 게 따지면 모두 다 고해다. 고해는 오른쪽에 보시면 괴로움이야, 괴로움. 그니까 이 정씨가 사실 여러분 감옥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세상에 나가면 감옥보단 낫겠지. 좀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세상도 감옥만큼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이 이리저리로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영다리가 백화에게 물었다. 그래, 이제 어떡할 셈요? 집에 가면. 백화가 대답을 않고 웃기만 했다. 정씨가 말했다. 시집 가야지 뭐.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틀어박혀 집에 농사나 거들지요. 동생들이 많아요. 자, 지금 어두워지기 전에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씨라는 사람이 백화에게 시집 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백화가 아니 무슨 시집이야. 집에 가면 동생들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사실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고향에 가면 조금 더 일이 더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을 할 텐데 백화에게 고향은 사실상 지금이나 고향이나 둘 다 힘든 공간으로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향도 백화에게 안식처가 되지 못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백화는 지금이나 고향에 가나 둘 다 힘들 거다라는 걸 일단 엿볼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백화가 가족을 책임지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가련한 백화의 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교과서 288쪽입니다. 자,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방이 어두워졌는데 눈은 다 덮여 있어서 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그쵸?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 사람 처지가 이렇기도 해요. 이 세 사람은 모두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한편으로는 물리적으로 상황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갈 곳이 없는 세 사람의 상황을 상징하는 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 찾았던 백화가 눈 덮인 길에 고랑에 빠져버렸다.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하나 신음을 했다. 영다리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여러분 보세요. 백화를 지금 영다리가 업어주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 누군가를 업어주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남자친구도 여자친구 잘 안 업어줘요. 왜? 여자친구 솔직히 무겁잖아요. 무겁다 보니까 저도 사실 남자친구가 잘 업어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업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 영다리는 백화를 업어줬어요. 여자친구도 아닌데 그러면 이거는 사실 어떤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사실 영다리가 백화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 거죠. 그쵸? 백화에 대한 영다리의 호감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예요. 뒤에도 호감이 더 나올 겁니다. 계속 볼게요. 백화는 영다리 등에 업히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는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다리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대요. 그냥 가벼운 게 아니라 어린애처럼 가벼웠대. 그러면 이 백화는 사실 어떻게 삶을 산 거예요? 그렇지, 되게 야위어 있고 제대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치?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거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여기서 알 수 있겠네요. 백화의 고단한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다리가 눈시울이 화끈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의 전 여자친구, 대전에서의 옥자, 전 여친이에요. 전 여친구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얘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 옛날 전 여자친구도 이렇게 힘들게 못 먹어서 이렇게 가벼웠지.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아, 백화도 힘들게 살았구나. 얘도 진짜 힘들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영다리가 백화에게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다리가 백화에게 측은함을 느끼고요. 그쵸? 불쌍하죠? 얘 이렇게 못 먹었어. 측은함을 느끼며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백화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깨가 참 넓으세요. 한 3사람쯤 없겠어. 와, 진짜 어깨가 넓네요. 라고 얘기하니까 영다리가 대기 근수가 모자라서 몸무게가 적어서 그렇다고 라고 말하는 여기까지가 전개가 되겠습니다. 네, 전개, 소설의 구성 중에 전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시죠? 발단은 앞부분 줄거리에서 생략돼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개가 끝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원래 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바로 절정으로 넘어가요. 일단 같이 볼게요. 그들은 7시쯤에 감천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파장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지금 시장이 섰다가 파있는데도 아직도 읍내 중앙에서는 신나를 주고 흥청대고 있는 거죠.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왔다. 영다리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자, 영다리가 아직도 백화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쵸? 옆에서 부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영다리가 여전히 백화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거를 알 수 있다. 그쵸? 백화에 대한 영다리의 호감. 두 번째 거겠습니다. 그쵸? 자,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백화가 계속 넘어진 이유로, 고랑에 빠진 이유로 계속 발이 계속 아픈가 봐요. 그쵸? 정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산 쪽인데 여비는 있어?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길치거든요. 그래서 전라선이랑 호남선이랑 좀 경로가 다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길치도 상관없습니다. 여비는 있어? 그러니까 백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군용차는 군인들이 타는 차죠. 근데 여비가 없어서
그치? 여비가 없어서 지금 백화가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백화의 어떤 처지를 알 수 있어요? 되게 딱한 처지, 여비가 없는? 여비가 없어서 그것조차 애원해서 타야 되는 딱한 백화의 처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팥시루떡을 사 먹었다. 백화가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어 영달에게 내밀었다. 자, 백화가 이제 고마우니까 뭘 주는 거예요? 팥시루떡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백화가 고마움을 전달하는 소재겠네요. 백화가 고마움을 전달하는 소재, 매개체 다 됩니다. 매개체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더 드세요. 날 업고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자, 여러분, 정씨는 확고하게 목표가 있어요. 어디냐면 자신의 고향인 삼포로 가겠다는 목표가 있죠. 그런데 사실 영달은 자신의 고향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를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백화가 가만히 보니까 영달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참 잘해주고 호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좀 사람이 괜찮아 보이니까 백화가 같이 가자라고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화가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백화의 호감을 표현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영달에 대한 백화의 호감.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정씨도 영달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야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영달씨는 갈 데가 따로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백화를 따라가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권유를 하는데 영달이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끈을 내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자, 여러분, 이거 봤을 때 영달이가 여태까지 하는 행동을 보면 백화에게 분명히 호감이 있거든요. 그쵸? 호감이 있어. 사실 같이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자신의 신발을 보니까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약간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아, 내가 능력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영달이도 백화를 따라가고 싶어요. 그치? 백화를 따라가고 싶지만 자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어 함께 가지 못하는 영달이의 고민이 드러납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그 흙 묻은 신발을 보면서 같이 갈까? 같이 가고 싶은데 근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네가 괜히 갔다가 짐이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정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입니다. 대합실에서. 자, 이 대합실이라는 공간이 사실 주목을 해야 됩니다. 대합실이라는 거는 기차에서 사람들이 기차에 타기 전에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 곳이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아직 갈 곳이 없어요. 그쵸? 아직 기차를 타지 않았으니까 아직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처지거든요. 그래서 이 대합실이라는 게 크게 봤을 때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먼저 유랑하는 사람들의 공간을 상징합니다. 아직 어디를 가기보다는. 지금 이 대합실에서도 사실 영달이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유랑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한편으로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떠돌이 인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금 되게 잘 어울리죠? 영달이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공간이 대합실이라는 것 자체가 이 대합실이
아, 이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씨가 어쨌거나 영다리를 데리고 가서 여비가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영다리가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1,000원쯤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비상금이 1,000원 정도 되면 기차를 탈 수 있었나 봐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정씨가 이제 물어봐요. 어디로 가려고? 나는 고향으로 갈 건데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영다리가 일자리가 있는 데면 어디든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요. 어떤 느낌이에요? 얘는 갈 곳이 없는 거죠. 그쵸? 딱히 어디로 갈 곳이 없고 갈 곳이 없는 영다리의 신세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겠다. 난 딱히 갈 곳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자, 정씨가 백화랑 같이 가는 게 어때? 라고 한 번 더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영다리가 맞아요. 좋은 여자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씨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또 아루?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받고 살게 될지. 이럴 때 아주 뜨내기 신세 청산해야지. 라고 말뚝을 박는다는 게 정착하는 거죠. 정착하는 거. 이 사람들은 지금 다들 떠돌이에요. 그래서 정착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정착하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보는데 영다리도 사실 정착하고 싶죠. 그쵸? 방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무룩해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왜? 정착을 사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추측할 수 있어요.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백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유는 명확해요. 살림을 같이 차릴 만한 능력이 없는 떠돌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지금도 사실 결혼을 하려면 다들 망설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뭐 먹고 살 게 있어야 자식도 낳고 정착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자기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자, 백화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큰 용기 내가지고 남자한테 나랑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남자가 계속 고민만 하고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자, 영다리가 이제 확실하게 말합니다. 내가 왜 못 가냐면 능력이 없어.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라고 지금 확실하게 거절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계속 살림을 차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능력이 없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씨가 그래 능력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 고향인 삼포에 같이 가겠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이라고 영다리가 얘기를 하면서 꼬깃꼬깃한 500원 2장을 꺼냅니다. 이거 아까 말했던 비상금이에요. 그쵸? 그 아껴뒀던 비상금. 자기가 표를 사려고 했던 그 비상금. 그걸 이제 꺼내가지고 저 여자를 보냅시다. 영다리는 표를 사고 삼립빵 2개와 찐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다리가 내민 것들을 받아진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자, 이 사람 결국에 여러분 비상금 깨서 뭘 산 거예요? 맞아, 표 사고 삼립빵 2개랑 찐 달걀 산 건데요. 그거를 고스란히 백화에게 다 줘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예요? 사실 찐사랑이지, 찐사랑. 자기한테 갖고 있는 돈을 거의 다 탈탈탈 털어주고 백화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에 대한 호감 세 번째입니다. 그쵸?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백화에게 호감이 있다. 그런데 막상 따라가지는 못해요. 자신은 돈이 없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백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됩니다. 왜? 지금 감동받았겠죠, 여러분? 감동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감동이에요. 나를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고마워요. 그쵸?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한편으로는
이 남자가 나랑 같이 가지 않을 거라는 거를 백화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어져야 되는, 영다리와 헤어져야 되는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무도 안 가나요? 라고. 저랑 같이 가는 분이 아무도 없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정씨가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다리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퉁이, 그 보자기 같은 거를 들고 일어서면서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라고 말하면서 다시 돌아왔는데 웃고 있어요. 그쵸?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웃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일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지. 백화라는 거는 사실 술집 여자일 때 쓰던 가짜 이름이었던 거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뜬금없이 갑자기 본명을 말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이 사람들과 이제 마음을 열고 가까워졌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영다리와 정씨에게 마음을 연 백화를 알 수 있겠고요. 연은 백화, 마음을 열었어요. 그쵸?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신의 가짜 이름이 아니라 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점점 이 사람들이랑 지내면서 유대감이 높아진 거고 심리적인 거리감은 내려간 거죠. 그쵸? 쉽게 말하면 점점 다들 친해지고 정말 같이 잘 지내고 있는데 떨어지려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1시간쯤 잤다. 깨어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자, 눈이 계속 와요. 눈, 아까부터 안 좋은 거라고 했죠. 그쵸? 이 사람들이 헤쳐나가야 하는 고난과 시련을 계속해서 의미하고 있고요. 기차는 연착이었다. 기차가 심지어 또 늦게 와요. 그쵸?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넘어갈게요. 291쪽이고요.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영다리가 혼잣말로 참 며칠이나 견디나. 뭐라고? 하고 정씨가 물어보니까 아니요, 백화란 여자 말이요. 저런 애들 한 사나흘도 촌생활 못 배겨나요. 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자, 얘가 분명히 백화한테 관심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유 저런 애들 촌생활 못 배길 텐데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일단 지금까지 백화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쵸? 분명히 백화에 대한 호감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표면 그대로 백화를 깎아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백화를 비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뭘까? 백화를 비꼬는 게 아닌데 왜? 제 촌생활 못 배겨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백화를 걱정하는 겁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거죠. 아니 제가 갑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농산일 같은 거 하면 버티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걱정이고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미련도 있는 거죠. 그쵸? 아쉬운 거지. 내가 같이 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런 미련도 남아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약간 좀 츤데레처럼 약간 좀 츤츤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까요? 요즘 세상에 1, 2년 안으로 인정이 휙 변해가는 판인데 라고 정씨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1, 2년 안으로 인정이 휙 변해간다 라고 하는 게요. 사실 이 소설 전반적인 암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인정이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도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고향을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그 고향이 내가 생각하던 고향이 아니고 1, 2년 안으로 훅훅 변하는 새로운 고향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미리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 유랑을 할 것임을, 결국 다시 떠돌이 생활을 할 것임을 암시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 슬프기도 해요. 왜냐하면 백화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이 정씨도 고향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백화가 견디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백화만 못 견디겠어요? 정씨도 못 견딜 수 있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절정입니다. 절정이고요. 지금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우리가 지금 결말 부분만 남았는데요. 앞에 제가 이런 짜잘한 문제들, 날개 질문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 번 더 복습을 짧게 빠르게 지나가면서 이 날개 질문들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말 부분까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출석 과제 꼭 해주시고요. 오늘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